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코로나19 방역 체계인 위드 코로나가 시작됩니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완전히 해제되고 노래방이나 헬스장 등 고위험시설에는 백신 패스가 도입됩니다. 사적 모임은 접종 이력과 무관하게 12명까지 가능하지만 백신 미접종자일 경우 식당과 카페에서는 최대 4인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또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각종 행사는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완료자들로만 구성될 경우 최대 500명 미만까지도 가능해집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을 하루 앞두고 고흥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난 29일 고흥 소재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어제 실시한 전수검사에서 센터 종사자 1명과 이용자 1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고흥 소재 한 미역 양식업장에서 함께 작업을 한 마을 주민 7명도 어제 양성 판정을 받았고 오늘 기존 확진자들과 접촉한 주민 5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들을 상대로 감염 경로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내에서 돌파 감염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전라남도가 예방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12월까지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력 저하자, 의료기관 종사자, 기저질환자와 얀센 백신 접종자를 상대로 추가 접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면역력이 저하돼 접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추가 접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법원이 광양 한려대학교에 대한 파산 선고를 내렸습니다. 판결에 따라 한려대는 이제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현재 재직 중인 일부 교직원들은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항고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5년 학교법인 서호학원이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광양 한려대학교입니다. 광주지법 제1파산부는 최근 이 학교에 대해 파산 선고를 내렸습니다. 한려대 전직 교수 10명이 퇴직금 90억여 원에 대한 미지급 등을 사유로 법원에 제기한 대학의 파산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소송에 참여한 한 교수는 기나긴 법정 소송이 가슴 아픈 과정이었다며 착잡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학 청산 절차 과정에서도 풀어가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부동산 팔려봐야 팔리면 저희가 손해배상금은 아마 1순위 싶어요. 미지급급여가 1순위가 되고 공적 채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미지급급여들 지급되고 또 남은 게 있어야 또 저희 몫으로 손해배상금 배당이 될 텐데 그럼 이거 기다려 봐야죠 또. 법원의 파산 선고에 따라 교육부는 현재 한려대 측의 폐교 절차를 진행하고 내년 신입생 모집을 하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한려대 일부 교직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법원에 항고했습니다. 갑자기 학교가 폐교되면 교직원들에게 지급될 100억여 원에 이르는 급여 문제는 물론 재적 학생 420여 명에 대한 편입학 문제 등 또 다른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도 한려대가 폐교될 경우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역 사학에서도 선택과 집중의 시기가 됐다는 냉소적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사업의 수단으로 한려대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려대 폐교는 법원의 결정대로 이어져서 새로운 모습으로 누군가의 기업이나 단체에 의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비리 사학으로 지목되면서 지역 내 수많은 논란의 중심이 됐던 광양 한려대의 파산 선고. 지역 내 여지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지난 22일 여수 여자만 해상 양식장에서 실종됐던 승선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29일 오후 7시 45분쯤 고흥군 과영면 목선바위 인근에서 선장 48살 A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 15분쯤에는 고흥군 점안면 여호항 인근 해상에서 선원 36살 B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서울 수도권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번 주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를 선출합니다. 먼저 대선 후보를 선출한 민주당은 이번 주 선대위를 출범시킵니다.
여야 대진표가 완성되면서 본선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서울 수도권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경선 일정을 마무리한 국민의힘. 이제 이번 주 시작되는 책임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를 반영해 이번 주 금요일 최종 후보를 결정합니다. 선거인단은 57만여 명으로 과반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1위를 한 후보가 결선 투표 없이 최종 후보로 선출됩니다. 그만큼 주자들 간 막바지 신경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심에선 홍준표 후보가, 당심에선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조직력 동원과 단일화 변수 등도 남아있어 마지막까지 피말리는 승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먹고 깨끗하며 준비된 후보를 두고 현 정권의 발목이 잡힌 후보를 선택하는 위험을 감내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권 교체라는 국민적 열망을 수렴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정치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번 주 선거대책위 출범을 앞둔 민주당은 막판 선대위 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경선에서 경쟁한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모두 선대위 상임고문에 이름을 올렸고 다른 경선 후보들 역시도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 선대위를 이끕니다. 다음 달 2일 개문발차형으로 이루어지는 선대위에는 깜짝 외부 인사가 영입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본 틀을 가지고 출발을 하고 추가로 후보 직속 위원회라든지 또 후보 직속의 기구들은 점점 채워나가는 형태로 그렇게 단계별로 해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야 대선 대진표가 이번 주면 윤곽을 드러낼 예정인 가운데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시기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어젯밤 자정쯤 고흥군 점안면의 한 조립식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50분 만에 진화됐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내부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95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 대표와 골프를 치고 명절 선물을 받은 광양시 공무원에 대한 견책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광양시 공무원 A씨가 광양시를 상대로 낸 견책 징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청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모 건설회사 대표와 3차례 골프를 치고 2차례 명절 선물을 받아 전라남도 인사위원회로부터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와 기온 보시겠습니다. 여수가 14에서 21도, 순천은 12에서 22도, 광양은 11에서 22도, 고흥은 10에서 2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11에서 20도, 목포는 13에서 19도 사이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바다 날씨는 비교적 잔잔하겠는데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 바다에서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으니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지방의원들이 자치단체의 정보를 빼내 부동산 투기에 나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전직 화순군 의원과 신안군 의원 등 4명의 전현직 지방의원이 반부패 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거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기초의원 재직 시절 취득한 개발 정보 등을 토대로 토지와 건물 등을 사들인 뒤 차익을 챙기고 되팔거나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